수양의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제가 논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선시대 얘기랑 약간 섞는 게 보다 구체적이고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자기 수양, 즉 수기의 교재가 소학이었고 정치 참여, 즉 치인의 교재가 대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소학, 자기 수양 쪽이니까요. 소학의 첫 구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자기 수양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소학에서는 이게 소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물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고 어른이 부르면 응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고 벗들을 자기 몸같이 여기는 도리 방법을 가르쳤으니 모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바로 대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대학이라고 하는 거로 가는 출발점이 수신에서 출발한다는 게 대학이라는 책의 메시지인 거죠. 따라서 물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쇠소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실록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쇠소 합니다. 우리 소재할 때 뭐 그런 소죠. 그리고 어른이 부르면 응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이게 응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응대가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진퇴 할 때는 어버이를 반드시 내 몸같이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높이고 뭐 번트를 자기 몸같이 여기는 이 7가지 기본만 제대로 익힌다면 자기 수양을 마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가지 하나하나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실록에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실록에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1760년에 그 영조가 경연에서 중용 강독을 마친 다음에 그 세손을 부릅니다. 세손이 정조죠. 그 11살짜리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11살에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어린 손자를 이제 키우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접 불러서 소학의 첫 구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세 아까 봤던 물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특히 동양 고전을 보실 때 물리가 트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고차원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우 독해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세소죠. 세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소란 말은. 그런데 정조의 답을 보십시오. 이때 9살인데요. 어른에게 먼지를 날리면 불경하게 되기 때문에 물을 먼저 뿌리고 나서 바닥을 쓰는 겁니다. 이 물을 먼저 뿌리는 것조차 의미가 이처럼 아주 중요했던 것을 그 9살짜리 세손이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사부에게 배워서이기도 했겠지만 먼저 물을 뿌리는 것의 의미를 잊지 않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세손을 보며 영조는 너무나도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소학에서 물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을 하는 것, 세소의 조항을 맨 앞에 둔 것은 어릴 적부터 노고를 익히라는 겁니다. 몸 고생하는 거를 익혀서 방종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인데 제왕가일수록 더욱더 방종과 안일에 빠지기가 쉬우니 너는 잘 알아서 이 점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이 쇠소 하나 가지고도 바로 옛날 왕실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어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바로 몸을 힘들게 한 노고의 의미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 잘 들어요? 어떤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대충 먼지를 날리면서 빗자루질을 하면 10년이나 한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미 수양의 첫 걸음이 바로 동시에 사람을 알아보는 초보적인 단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7가지 중에서 나머지 6가지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 풀어낼 때 그 제대로 된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논어로 돌아가서 자기 수양의 첫 걸음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 논어 공부하면서 한 10번 정도 거의 막 기분 좋아가지고 미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학이 6과 7의 차이를 통해서 제가 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애쓰다라고 하는 문을 어떻게 찾아냈는지가 바로 이 학이 6과 7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어를 보실 때요, 그 공자의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수시로 그 제자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90% 제자의 말은 바로 앞에 했던 공자의 말에 대한 해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공자가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말을 던지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자가 구체적으로 바로 했던 예죠. 나오고, 반대로 공자가 아주 상징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를 들면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게 바로 다음에 제자의 풀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얻어가셔도 혼자 이 다음에 논어보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이 공자가 말했다고 제자부가 말하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른데요. 이제 고전에서 학이 6과 7을 보겠습니다. 학이 6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그러니까 어린애죠. 제자는 입주효하고 밖에 나가면 또 공순, 그 제는 이제 공순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입주효 출죽제입니다. 그리고 늘 행실을 삼가하고 근이심, 그리고 말에는 믿음이 담겨야 하며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즉 두루두루 사랑하되 그 중에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질에서 보자면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을. 이런 일들을 몸소 익혀 해나면서도 여력, 나는 힘이 있거든 그때 가서 문을 배우도록 하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뒤에 한자 보십시오. 즉 이 학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학문은 문을 문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말 그대로 이러고 나서 문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번역서 보면 전부 다 글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뜬금없이 글을 배우라고 소리를 왜 합니까? 말 그대로 문을 배우라는 겁니다. 7을 보겠습니다. 바로 7로 가겠습니다. 자하가 말합니다. 자하가 바로 제자죠. 현명한 일을 현명하게 여기기를 현현입니다. 현현은 현명한 사람이 현명한지를 알아보는 게 현현입니다. 어진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보는 정도면 현현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인데, 질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새를 좋아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 그러면 마치 어디에 예쁜 기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정도의 자세로 그 어진 사람을 그렇게 얄얄하게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부모 섬기기를, 앞에서는 부모 섬기라고 그랬죠. 효도하라고. 근데 부모를 섬기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자가 더 그 뜻이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기꺼이 온 힘을 다한다 이러면 레벨이 빠지는데, 능갈 기력입니다. 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능갈 기력입니다. 임금 섬기기를, 윗사람 섬기기를 둘 다입니다. 윗사람 섬기기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능치 기시입니다. 그 몸이 그냥 다 빨개져서 다 없어질 정도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사귈 때는 언이유심입니다. 일단 말을 하면 반드시 지켜가지고 그 서로 부모 사이에 믿음이 쌓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활, 미학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필, 나는 반드시 글을 일러서 배운 사람이라고 할 거다. 뭐를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문입니다. 무슨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학이 7 빼기 학이 6을 하면 바로 문이 남습니다. 뭐냐면 현현이 질이 되고 역색 부분이
문이 되는 거죠. 사부모는 질이 되고 능가할 기력이 문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배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군 질이고 능치기심이 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앞부분이 질이고 언이 유심이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배우라고 하는 그 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 풀이가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섯째 줄 돌이켜보면을 한번 다시 좀 유심히 봐주시죠. 이 돌이켜보면 아까 우리가 소학에서 말했던 쇠소가 있습니다. 쇠소. 쇠소도 바로 바탕, 즉 질과 문, 애씀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게 질입니다. 그게.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을 배려해서 어른들한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이 되는 겁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남을 하나씩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문인 것입니다.